잡아라 물리. 반갑습니다. MD물리의 MD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리학 1 3차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VT 그래프에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VT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 해석 문제 참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전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는 무엇인지 공부하고, 마지막에 VT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 배운 내용 간단히 알아보죠. 우선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고, 전 시간 배운 것 중에는 변위와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량,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 있었는데, 크기만 갖는 물리량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는 거리와 속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도 스칼라고요. 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즉 1초 동안에 얼마의 거리를 갔느냐,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느냐.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고, 속도 구하는 식은 마찬가지로 1초에 몇 미터를 갔느냐. 그래서 시간분의 변이, 그리고 구하는 식 V는 T분의 S 똑같습니다. 공식보다는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확실히 알면 공식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 공식은 자꾸 쓰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돼요. 공식만 기억하고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오히려 문제 풀 때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V는 T분의 S, 그래서 S는 VT라는 식도 나온다고 했죠. ST 그래프, 즉 변이와 시간 또는 위치와 시간 그래프였죠. 변이와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또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죠?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거 시간 T분의 S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구해지죠. 그냥 T분의 S가 기울기예요. 자, T분의 S, 즉 거리 또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 그거는 속력, 속도가 되겠죠. 또 VT 그래프에서 넓이, 이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요거 이 V 곱하기 T예요. 이 넓이는 V 곱하기 T. 그럼 V 곱하기 T는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죠. V는 T분의 S, S는 V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VT 그래프의 넓이는 변이.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공부했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었고, 또 이 ST 그래프에서 요 한 점, 3초일 때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가속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 A와 B가 처음에는 속도가 같았어요. 전부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4초 후에는 A는 속도가 6m/s가 되었고, B는 1초 후에 속도가 4m/s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 B 중 속도가 빠르게 변한 것은 무엇일까? 속도가 빠르게 변한 것. 자, 우선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볼까요? 자, A는 전부 2m/s에서 6m/s로
4ms가 더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A의 속도의 변화량은 4m/s입니다. 어떻게 구했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죠. 6에서 2를 빼니까 4m/s입니다. 자, 2에서 6을 빼는 게 아니에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나중 속도 4m/s에서 처음 속도 2m/s를 빼니까 2m/s입니다. 자, 그럼 누가 속도가 빠르게 변했나요? A인가요? B인가요? B입니다. 왜 A가 아니죠? A는 속도 변화량이 큰 것이지 속도가 빠르게 변한 건 아니죠. A는 4m/s 증가하는데 4초가 걸렸고 B는 2m/s 증가하는데 1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속도가 빠르게 변한 것은 B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게 변했는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4초 동안 변한 거고 하나는 1초 동안 변했어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변한 것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게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런 개념이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의 정확한 정의를 볼까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자, 시간을 1초라고 정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1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 이것이 가속도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니까. 가속도에서는 단위 시간으로 많이 쓰는 것이 초입니다. 초, 세크. 그래서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의 가속도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자,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그래서 나중 속도 6m/s에서 처음 속도 2m/s를 뺍니다. 그리고 시간 4초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4분의 4가 되죠. 자, 이 분자의 단위는 m/s죠. 그것을 또 세크로 또 나눴으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1m/s 제곱. A의 가속도는 1m/s 제곱입니다. 자, 그럼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구해볼까요? B의 가속도 역시 시간은 1초니까 1초로 나눕니다. 무엇을? 속도의 변화를 2에서 4로 변했으니까 속도의 변화는 4-2 그리고 시간이 1초로 나눠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에요. 자, 속도의 변화량은 A가 더 크지만 가속도는 B가 더 크죠. B가 2m/s 제곱이니까 더 큽니다.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번에는 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가속도를 구해 볼게요. 자, 여기는 자동차가 처음에는 v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화살표가 길어졌으니까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는 v0, 시간은 t,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v,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처음 속도를 v, 나중 속도를 v 프라임, v 다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v0로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가 4초 v/m가 되었을 때 가속도는 그랬어요.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네,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 t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식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이 공식을 이렇게 한글로 길게 적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호로 간단하게 적는다고 했어요. 자, 가속도는 어떻게 적냐면 A. 가속도를 A로 표기하는 이유는 영어에 accel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는 A로 표기를 합니다. 자,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v-v0. 만약에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처음 속도를 v, 나중 속도를 v 프라임 했으면 여기는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의 단위는 분자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또 시간의 단위는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를 또 세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공식보다도 요 개념, 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자,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처음 속도는 6m/s, 나중 속도는 2m/s. 4초 걸렸네요. 자,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 4초로 나누면 되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뺍니다. 그러니까 2m/s에서 빼기를 6m/s 그리고 4초로 나눠주면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됐습니다.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무슨 뜻일까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0이면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이건 0보다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량에는 방향을 갖는 벡터량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도와 변위가 벡터라고 배웠죠. 가속도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에는 이렇게 방향이 있고 가속도에서 마이너스다. 이것은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과 반대 방향이냐? 자,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 여기서는 정해진 방향이 그럼 뭐냐? 자, 이 그림에서처럼 자동차의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운동 방향도 처음 운동 방향과 같죠? 그러니까 역시 플러스가 된 거고. 그런데 가속도를 구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동차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면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즉 6m/s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 그것을 시간 4로 나누면 되는데, 자,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처음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 마이너스 2m/s에서 처음 속도 6m/s를 빼야지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시간 4초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즉 가속도가 처음 운동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다가 이제 이번에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간 거예요. 속도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속도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에서 가장 주의될 것은 좌표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속도, 또 여기는 시간, t, 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시간의 단위는 세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가속도가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한번 볼까요? 자, A는 10초 뒤에 속도가 20m/s로 20만큼 늘었어요. 근데 B는 10초 동안 10m/s니까 B의 속도의 변화량은 10m/s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A가 더 속도가 많이 변했으니까 A의 가속도가 크죠. A 가속도가 더 큽니다. 자, 2번 A, B 모두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 A의 가속도. A는 처음에 5초 동안 10m/s 증가했어요. 다음 5초 동안에도 10m/s 증가했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5초라는 같은 시간 동안에 10m/s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증가한 건 아니고 가속도가 일정해요. 또 B도 보면 처음에 5초 동안에는 5만큼 증가했고 나중에도 5초 동안 5만큼 증가했으니까 B도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B 역시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A와 B 모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자, A의 가속도는 10초 동안 속도가 20만큼 증가했어요. 자, 10초 동안 20만큼 증가했으니까 10분의 20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m/s 제곱입니다. 또 B의 가속도는 10초 동안 10m/s만큼 증가했으니까 10분의 10 그래서 1m/s 제곱이죠. 자, A, B 모두 0초일 때 정지 상태이다. 자, A와 B는 모두 0초일 때 정지인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속도예요, 속도. 그러면 A나 B나 0초일 땐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이니까 정지 상태 맞죠. 자, A와 B 모두 정지 상태였다. 자, 6번. 이 AT 그래프 여기 있네요. 이 AT 그래프는 A와 B 중에 어떤 거냐? 즉, 이 그래프가 A냐 B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자, 볼까요? 자, 가속도 A는 2m/s 제곱이네요.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2m/s 제곱이에요. 그러면 A였나요? B였나요? 자, A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A의 그래프다. VT 그래프의 기울기,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죠.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또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겠죠.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가 되겠죠. 시간분의 속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t분의 v예요. 자, 시간분의 속도. 시간분의 속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t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했다. 그래서 t분의 v, 즉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네요.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다. 즉 A는 t분의 v다. 즉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선 v가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처음에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v 그 자체가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정의를 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A는 t분의 v다. 또 AT 그래프의 넓이는 뭐냐? AT 그래프의 넓이. 자, 이 가속도가 A고 시간이 t예요. AT 그래프의 넓이는 AT가 되겠는데, 자, 만약에 가속도가 2이고 시간이 10초다. 그러면 10초 동안의 넓이 구하면 2 곱하기 10해서 20이죠. 자, 10초 동안에 20이에요. 넓이가.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서는 10초 동안에 20인 거 쭉 가보면 속도네요, 속도. 즉 AT는 속도가 됩니다. 즉 AT 그래프의 넓이, 이것은 속도다.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가 증가한 거니까 이 넓이는 속도의 증가량, 속도의 변화량이 넓이가 되겠네요.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V는 AT. 자, 다시 정리하면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또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10초 동안의 변이를 구하라. 자, 풀이 방법 첫 번째, 그래프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이 VT 그래프네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까요?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였고,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변이, 이동거리였죠. 변이. 그러니까 VT 그래프의 넓이는 변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직사각형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제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이와 같이 10초 곱하기 속도 20m/s 나누기 2 하니까 100이 나옵니다. 요 위에 단위가 세크하고 요 세크 지워지니까 미터가 남죠. 그래서 변위는 100m. 그래프의 넓이 이용해서 구해봤어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처음 속도는 0이었고 나중 속도가 20이니까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은 10이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그러니까 평균 속도 10 곱하기 시간 10. 그럼 이동거리 나오죠? 변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S는 VT,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10. 그래서 평균 속도 10 곱하기 시간 10 하니까 10m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공식 S는 2분의 1 AT제곱. 이거 안 배웠죠? 배우진 않았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식은 위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식과 똑같아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이 t일 때 속도가 v라면 이 그래프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인데 속도 v는 여기서 넓이죠. 넓이 at. 그래서 v 대신에 at를 대입하면 그러면 변이 s는 2분의 1 at제곱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식에도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m/s제곱 곱하기 시간 10초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지워지고 제곱이니까 똑같이 100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구하는 게 더 편한가요? 각자가 선택을 해보세요. 참고로 이런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V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넓이 구하는 방법, 이것이 편하고, 두 번째처럼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간편해요. 0에서 20이니까 평균이 10이다. 그럼 이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 구해도 되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이용할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직선일 때, 즉 기울기가 일정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건 이렇게 내려가건 관계없이 직선일 때만 가능하다. 만약에 속도가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올라갔다면 그때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그렇게 해서 평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와 같이 기울기가 일정할 때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그렇게 해서 평균 속도 구하고 그다음 곱하기 시간 t 하면 이동거리 변위가 구해집니다. 세 가지 방법 제시했는데 각자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얘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똑같은 거죠. 근데 B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즉 B는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B 그래프에서 0초에서부터 10초까지의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가속도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량, 결국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가속도예요. 그럼 그래프에서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3초일 때, 그럼 요 3초일 때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순간,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 즉 순간 가속도다.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이고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를 의미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1번.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자, VT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VT 그래프 나와 있는데 왼쪽 것은 A 물체, 오른쪽 것은 B 물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0에서 3초 동안 AB의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 AB의 평균 가속도. 자, A의 가속도 구해볼까요? 3초 동안 0에서 3초, 여기 3초는 안 나와 있지만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즉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아무 데서나 구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10초 동안 20만큼 증가했으니까 10분의 20, 즉 2m/s 제곱이 되겠죠. 자, A의 평균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그럼 B는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자, B는 0에서 3초. 0에서 3초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은 3초고 속도 변화량은 0초일 때는 역시 속도가 0이었어요. 그리고 3초 뒤엔 속도가 3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3이네요. 그럼 시간은 3초, 속도 변화량은 3이니까 3분의 3, 그러면 1m/s 제곱이 나오죠. 자, 두 번째, 0초일 때 AB는 정지 상태이다. 자, 이것이 항상 그래프 문제에서는 요 축을 보라 그랬어요. 축. 자,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 맞고요. 그래프 B도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정지 상태입니다. 두 물체 모두 0초일 때는 정지 상태가 맞습니다. 세 번째, 3초일 때 AB의 순간 가속도는 얼마이냐? 자, 3초일 때 AB의 순간 가속도.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일정해요. 즉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A는 3초일 때건 뭐 어디서건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자, 그럼 B는 3초일 때 순간 가속도니까 요 3초에서 만나는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그어보면 요 1.5초와 만났네요. 그러면 1.5초부터 3초까지 시간이 1.5초 변했죠. 자, 1.5초 동안 속도는 얼마 변했나요? 여기는 1.5초일 때는 0인데 3초일 때는 3이니까 3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1.5초 동안 3만큼 증가했으니까 자, 1.5분의 3 그러면 똑같이 2m/s 제곱이 나오죠. 자, 그래서 A와 B 모두 순간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두 번째. 그런데 단 0초일 때 위치는 모두 같다. 자, 그래프에 A, B, C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역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1번 10초 동안 A, B, C의 평균 가속도는 같다. 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10초 동안 A, B, C의 평균 가속도. 자, 우선 A와 C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A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근데 나중 속도, 즉 10초 뒤의 속도는 20이에요. 0에서 20으로 20m/s만큼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C 역시 처음 속도는 0이고 10초 뒤 나중 속도는 20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A와 C는 10초 동안 속도가 0에서 20으로 20만큼 증가했으니까 A와 C는 평균 가속도가 같다. 그럼 B는 어떨까요? B는 처음 속도가 20이었는데 나중에 0이 됐죠? 0. 그럼 얘는 속도가 20만큼 증가한 게 아니고 나중 속도 0에서 처음 속도 20을 빼면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즉 속도가 20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다. 속도가 20만큼 줄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A와 C는 속도의 변화량이 플러스 20인데 B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B의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가속도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를 의미하고 가속도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벡터이기 때문에
A, B, C의 평균 가속도는 다르다.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요. A와 C는 20만큼 증가했고 B는 20만큼 감소했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같지만 속도 변화량이 B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 B, C의 가속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A와 C는 가속도가 같지만 B는 가속도가 반대다. 가속도가 반대라는 것은 가속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가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생각해야 돼요. 방향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은 A와 C이다. 자, A를 먼저 보죠. A는 처음에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20, 빨라졌죠? 예. C도 처음 속도는 0, 나중 속도는 20, 역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A와 C는 빨라지고 있다. 맞아요. B는 어떤가요? B는 처음에 20이었는데 나중에 0이에요. 그러니까 B는 속도가 느려졌고 A와 C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3번. B의 운동 방향은 A, C와 반대이다. 자, 좀 어려울 텐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A와 C를 먼저 볼게요. A는 어떤 운동이냐면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빨라지는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즉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럼 C도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런데 빨라지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죠. 가속도가 좀 커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A와 C는 어쨌든 정해진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도가 다 플러스 값이죠. 같은 방향이에요. 다. 그럼 B는 과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제 B도 이 속도 값을 보면 속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플러스예요. 10초에 가서 멈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A와 C는 정지했다가 점점 빨라졌지만 B는 처음엔 속도가 무척 빨랐던 거예요. 처음에 20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처음 속도가 20이고 나중엔 0이 됐죠. 멈췄죠. 처음엔 빨랐다가 느려지면서 점점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도 B는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나 그래프가 모두 요 축보다 위쪽에 있어요. 다 값이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 이거는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감소하지만 어쨌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 B, C는 운동 방향이 다 같은 거예요. 10초 동안 A건 B건 C건 운동 방향은 다 플러스다. 자, 운동 방향이 같다. 다만 B는 속도가 줄어들 뿐이다. 자, A, B, C의 평균 속력은 같다. 속력이기 때문에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는 평균 처음에 속도가 0이었어요.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20이에요. 20. 그럼 평균은 10이죠. 예, A의 평균 속력은 10입니다. B의 평균 속력은 처음에는 20, 나중에는 0이죠. 그럼 평균은 똑같이 10이죠. 예, 10 똑같아요. 자, 그러면 C의 평균 속력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구하기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변했죠.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할 때, 즉 그래프가 직선일 때만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에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구하지만 그림으로 보더라도 A에 비해서 A가 이렇게 간 것에 비해서 C는 평균 속력은 좀 작겠죠. 자, 요 C의 그래프의 넓이를 볼게요. C의 그래프의 넓이를 보면 요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인데 A 그래프의 넓이보다 작죠. 넓이가 뭐죠?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니까 변이에요. 변이. 그러면 A보다 C의 넓이가 작다는 것은 같은 10초 동안 A보다 이동한 거리 변이가 작다. 시간은 같은데 조금 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속력이 그만큼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VT 그래프에서 평균
평균 속도를 구할 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주의할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인 경우, A나 B처럼 직선인 경우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C처럼 이렇게 곡선일 때는 그렇게 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A와 B는 평균 속력이 같아요. 하지만 C의 평균 속력은 다르다. A, B보다 작다. 5초일 때 변이가 가장 큰 것은 B이다. 자, 맞는지 볼까요? 자, 5초일 때 변이니까 B에서 5초일 때 변이면 요 아래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5초일 때 넓이 이렇게 돼요. 또 A의 변이는 요 삼각형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또 C의 5초 동안의 변이는 요 밑에 있는 요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에요. 그럼 5초 동안에 가장 멀리 간 것은 B가 맞아요. 예, B가 맞죠. 그 다음으로 멀리 간 것은 A. 제일 조금 간 것은 C가 되겠네요. 다음 6번. 자, 10초일 때 위치예요. 이번엔 10초 동안에 그래프의 넓이 보면 되겠죠? 자, A의 넓이와 B의 넓이는 같죠?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변이는 같은 거예요. A와 B는 같은 거리를 갔어요. 위치가 같아요. 다만 A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갖고 B는 처음엔 빨랐는데 점점 느려진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A와 C의 위치는 같다. 그럼 C의 위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는 넓이가 요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A나 B보다는 좀 작죠. 그러니까 C는 조금 덜 갔어요.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제일 멀리 간 것은 A와 B이고 C는 좀 덜 갔네요. 자, 7번. A, B의 가속도는 같다. 자, A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고 B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습니다. 자, A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A나 B나 시간은 식초고 A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죠. 그럼 A는 나중 속도 20에서 처음 속도 0을 빼니까 A는 20의 속도 변화량이 그걸 시간 10으로 나누면 2m/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에요. 그럼 B의 가속도는, B는 시간은 10 똑같은데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0을 빼야 돼요. 나중 속도가 0이니까 0에서 20을 빼면 그리고 10으로 나누면 그래서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자, 이 기울기로 구해도 마찬가지죠. 기울기. 이거는 10분의 20 하니까 플러스 2m/s 제곱이고 B의 기울기는 10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 B는 가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왜?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가속도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지 같은 것은 가속도의 크기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으로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다르다. 같지 않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속도 변화량,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것, 그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가 V, 또 시간이 T라고 할 때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해서 나중 속도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V0 그것을 시간 T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 됩니다. 자, 공식보다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의 정의,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즉 1초에 얼마나 변했느냐. 또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가속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가속도뿐만이 아니고 속도나 변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벡터량은 그 마이너스의 의미가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 그게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 A는 기울기 T분의 V. 또 AT 그래프의 넓이, AT 그래프의 넓이는 뭐라고 그랬죠? 예,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 V는 AT, 넓이니까 A 곱하기 T죠.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AT 그래프의 넓이는 속도다. 또 V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 가속도라고 했죠. 또 VT 그래프에서 한 점을 지나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순간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할까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의 변화량, 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고 시간 t로 나누어서 결국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떤 뜻이다?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처음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았다면 속도가 줄었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문제 2번.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V와 T 그래프예요. 항상 좌표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A의 가속도 구해볼까요? 자, A의 가속도. 우선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그랬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 t로 나눠서 구해볼까요? 자, 속도의 변화. 처음에는 속도가 20이었다가 나중에 0이 됐죠.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하니까 시간 t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즉 속도가 마이너스다. 처음에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즉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B의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의 가속도 마찬가지로 나중 속도는 이번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 마이너스 20에서 처음 속도 0을 빼서 또 시간 10초로 나누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게 나오는 거죠. 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어떤 것이 있었죠?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지죠? 기울기 시간 10초 동안 속도 변화 마이너스 20이죠. 기울기는 10초분의 마이너스 20m/s. 그래서 결과 똑같죠. 2m/s 제곱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후 A와 B의 변이는 얼마이냐? 자, 먼저 A의 변이를 구해볼까요? 자, A의 변이를 이번에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넓이로 구해보죠. 넓이로.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20. 그래서 2분의 10초 곱하기 20m/s. 그래서 100m 나오네요. 이 그래프의 넓이 100이죠. 100입니다. 그럼 B의 변이는 10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B의 변이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시간은 10초 똑같은데 이 높이가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10초 후에 A의 변이는 플러스 100m, B의 변이는 마이너스 100m예요. 그래프에서도 보면 A는
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삼각형이, B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다. 또 변위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정해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 A, B가 같은 위치에 있다가 A는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100m를 갔다면 B는 반대로 10초 동안 왼쪽으로 100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와 B가 10초 동안 움직여간 거리는 같아요. 하지만 변이는 다르죠. 방향이 반대니까. 자, 이렇게 넓이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평균 속도로 구할 수도 있어요. 평균 속도. 자, A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20m/s였다가 나중에 0이 됐으니까 평균 10이죠. 예, 0 더하기 20에서 나누기 2, 평균 10. 곱하기 10초에서 100m 갔고, 또 B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0 더하기 마이너스 20이니까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초에서 마이너스 100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넓이로 구할 수도 있고 평균 속도로 구할 수도 있다. 둘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것을 택해서 하시면 돼요. 편한 것을. 공식 별로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넓이로 구하거나 평균 속도로 구하면 뭐 공식 2분의 1 AT제곱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VT 그래프가 직선일 때만 평균 속도로 구해진다는 거. 직선일 때만이에요. 직선일 때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해서 평균해서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자, 속도 V 나와 있고요. 시간 T가 나와 있어요. 항상 좌표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지에 있었네요. 정지에 있다가 점점 증가했어요. 가속도, 즉 기울기가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10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가속도, 10초 동안이니까 0과 10초를 잇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시간 10초 동안 속도 변화 20. 10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20이에요. 그래서 2m/s 제곱입니다. 기울기로 구할 수도 있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20-10 나누기 10. 그렇게 해서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3초일 때 이물체의 순간가속도. 3초일 때 순간가속도는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시간이 1.5초에서 3초 동안, 즉 시간은 1.5초 증가했어요. 1.5초 증가하는 동안 속도는 0에서 3으로 3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3m/s를 시간 1.5초로 나눠주면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자, 평균 가속도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또 순간 가속도는 한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좌표축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도 또 강조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